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미국 실장 김한규입니다. 1958년 10월 28일 세계의 이목은 로마 교황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선종하신 교황 비오 12세의 뒤를 잇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황청 내에서 광범한 지지 세력이 있는 타레티니 추기경 등 유력한 후보들 중 한 명이 교황으로 선출되리라 예상했으나 투표 결과는 전혀 예상 밖 그 77세의 고령의 이탈리아 베네치아 총대주교인 안젤로 주제페 론칼리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선출된 교황께서는 교황명으로 요한을 택하시니 이분은 바로 성 요한 23세 교황이십니다. 사람들은 새로이 선출된 교황이 역대 교황 중 가장 고령인데다 이름도 별로 없는 분이시라 잠깐 교황직을 수행하다가 갈 과도기적 교황 내지는 징검다리 교황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 요한 23세 교황께서는 많은 사람들 예상을 깨고 1962년 10월 11일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개최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대대적인 교회 쇄신을 단행함으로써 중세 유산이 남아있는 가톨릭 교회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가톨릭 교회 변화는 역대 교황으로 이어져 마침내 공산국가 폴란드 출신인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에 이르러 소련 동구권 공산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시작부터 갑자기 가톨릭 교황 이야기를 끝내는 것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다 되어가는 바이든 대통령 그간의 행보를 보니 성 요한 23세 교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이어 미 역사상 두 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인 바이든은 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고령인 즉 78세인 대통령인데다가 아들 헌터 바이든의 중국과의 사업 연루 의혹으로 친중적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띄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협력하면서 한 번의 임기로 현상만 유지하다가 과도기적 대통령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예상들을 깨고 중국 무모한 도전에 강경으로 대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냉전 종식 이후 역대 정부가 유지해왔던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180도로 전환, 미국의 보다 나은 재건을 적극 추진하면서 세계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19일 미넨 안보회의 정상회의 화상연설과 3월 25일 첫 기자회견에서 세계는 지금 미래의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두 개 중에서 어느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중 간 경쟁을 단순히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21세기 민주주의 유용성과 전제주의 간 싸움이라는 근본적인 통치 모델의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미중 간 경쟁을 경제적 이익에서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1982년 6월 8일 레이건 대통령이 영국 의회 연설에서 소련과의 경쟁을 선과 전체주 악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한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니슨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 대소 데이탕트 정책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이기고 소련이 진다라는 최종 비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우월성을 깎아내렸다고 생각하고 미소 냉전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도덕적 재무장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레이건 대통령의 의지는 1983년 3월 8일 전국 복음주협회 연례총회 연설에서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한 그 유명한 연설로 나타났고 이는 결국 소련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수교 이후 40년간 유지해왔던 대중 개입 정책 종식을 공식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 중국도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17일 제12차 전인대 폐막식에서 시진핑이 중국 규칙과 규범이 세계 표준이 되는 21세기 중화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상호 존중과 평등, 정의, 상생 협력과 공동 번영을 내세우면서 그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던 중국은 3월 18일 알래스카 회담에서 양제주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 세계의 압도적 다수 국가들은 미국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나 미국 여론이 국제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 이로써 세계는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간 싸움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3월 31일 피츠버그 연설에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인 소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투자는 2차 대전 이후 최대 투자로서 한 세대만 있을 만한 투자이며 우리 경제를 향상시키고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투자로 다가오는
중국과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며 50년 후에 사람들은 이 순간을 미국이 미래를 이긴 순간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미국의 보다 나은 재건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든의 경제정책, 즉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는 경제성장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1월 채택하여 지난 40년간 역대 정부가 유지해왔던 경제를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결별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191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 간 전쟁에 따른 산유국들의 유가 현상으로 발생한 경기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에게 1980년 1월 채택된 시장과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정책은 불황을 극복하고 미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 심화, 그리고 빈부격차 확대, 제조업 붕괴 및 일자리 해외 이전 등 병폐가 쌓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마저 흔들리는 등 미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부작용을 처음 인식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 이익만 쫓다가 이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통한 과감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병이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따른 미국 경제와 사회 문제점을 연구해온 세실리아 라우스 프린스턴대 교수이자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젊은 학자들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꿀 것을 바이든이 건의했고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신전학자들의 제언을 전폭적으로 수용, 새로운 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드노믹스에 대해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기득권층들은 고전적인 세계주의자의 배반이라고 지적하고 증세는 기업들과 일자리를 해외로 빠져나가게 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폴 크루만 노벨 경제상 수상자 등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펴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을 했으나 실제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화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주식을 40%나 소유하기에 이르렀다고 반박하면서 바이드노믹스야말로 증세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를 재건하는 지극히 미국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위대한 경제 성공 시대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이든을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든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유산 포기는 뉴욕 정책에서 보호주 색채를 짙게 만들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간 싸움이라는 중국과 경쟁과 맞물려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통한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연합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제국가 간 진영 대립을 점점 가속화시키게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기 성찰을 통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1933년 3월 대공황으로 미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한 경제정책의 주류였던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고전파 경제학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영국 경제학자 존 케인즈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뉴딜 정책을 펼침으로써 대공황을 극복하고 미국을 재건하여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 제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1980년 1월 시카고 대학 교수 밀턴 프리드만 교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제언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미국의 힘을 회복하여 소련과 냉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세실리아 라우스 프린스대 교수 등 신전학자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 지난 40년간 미국을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정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대변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변형을 통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통치와 코로나19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미국의 환보를 도려내고 미국을 재건하여 외부의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대담하게 변신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의 대중개입정책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 시대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끝나고 미국과 중국 간 통치모델 경쟁과 보호주의 및 진영정치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역사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